때론 그만두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상황이 잘못되거나 불만족스럽더라도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한글 사람 속은에서는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와 관련해 매몰 비용과 기회 비용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은 상담심리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잘 그만두는 법. 정말 흥미로운 주제가 나왔는데요. 잘 그만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사업이 망해가는 것 같은데 접을 수가 없고 고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만둘 수가 없고 독이 되는 관계 같은데 떠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이고 좀 고시 준비를 반복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시낭인이라고 비웃기도 하고 또 폭락하는 주식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현실을 못 보고 소위 말하는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다라고 혀를 차기도 하죠. 네. 심지어 반복적인 데이트 폭력이나 학교 폭력 피해,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피해에 관한 뉴스를 보거나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에 관한 뉴스를 볼 때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어리석지? 나라면 제때 잘 빠져나올 텐데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정말 큰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그게 나는 아닐 거라고 모두가 믿지만 정작 나의 일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만 더, 한 번 더를 외치면서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적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통은 좀 그만두는 것보다 일을 시작하거나 끈기 있게 계속 해나가는 게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서로 시작이 반이다라고 말하면서 네. 격려를 해주잖아요. 시작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일이라는 뜻을 담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시작하는 것보다 그만두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이어도 계속하던 것을 그만두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흔히 수능이나 고시 등을 준비할 때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다 라든지 새해 결심을 이야기할 때 작심삼일 같은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연중에 우리가 무언가를 그만두는 것은 너무나 쉽고 지속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사람들은 관성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지속시키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박수 칠 때 떠나지 못하고 그만둘 때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물론 어떤 일을 끈기 있게 지속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그릿 같은 개념이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이유도 바로 이것인데요. 하지만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던 일을 얼마나 열심히 또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의 여부와는 별개의 일입니다. 문제는 무언가를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지만 제때 그만두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사회가 그 끈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제때 그만두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자, 무언가를 제때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그만두기 어려워하는 때 이제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매몰 비용이란 이미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합니다. 네. 말하자면 이미 묻어버린 비용, 써버리고 지나가버린 비용입니다. 이것은 꼭 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에너지든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들이게 되는 비용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미 써버린 것은 다시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 제가 어느 날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오늘 한정 특가로 나온 복숭아를 발견했다고 치겠습니다.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였는데 좀 보관하기 어려운 과일이긴 하지만 마침 며칠 후에 집들이기 늦겠다.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만 5kg이나 주문해버린 거죠. 그런데 참석하기로 한 손님이 코로나19에 걸려버린 겁니다. 집들이는 취소되고 말았지만 당연히 복숭아는 환불을 받을 수가 없겠지요. 이렇게 이미 지불했지만 회수할 수 없는 것. 이 경우에는 복숭아 값이 매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매몰 비용이 우리가 제때 그만두지 못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흔히 경험하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직장인 경수 씨가 있습니다. 네. 경수 씨는 새해를 맞이하여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영어도 공부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야심차게 헬스장도 등록하고 영어학원도 등록했습니다. 네. 퇴근하고 저녁 시간에 어차피 저녁 먹고 집에서 각종 OTT만 보고 있으니까 남는 시간도 많겠다. 충분히 가능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연초에 설 연휴까지 있고 어영부영 지나다 보니 거의 출석을 못한 겁니다. 네. 어느 날 확인해 보니 회원권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횟수는 20회 넘게 남은 상황입니다.
네, 경수 씨는 이대로는 돈을 날리겠어. 본전 찾으려면 한 달 동안 최대한 횟수를 많이 써야 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5일 연속으로 하고 영어 학원까지 꾸역꾸역 가다가 그만 주말도 되기 전에 갑자기 열이 나고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헬스장 회원권도 영어 학원 수강권도 이미 돈을 지불한 시점에서 매몰 비용인 셈입니다. 즉 지금 새로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라 이미 써버린 비용이기 때문에 매몰 비용보다 기회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의 체력과 시간을 무리해서 써버리고 아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은 경수 씨와 같은 상황에서 경수 씨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렇죠. 자, 듣고 보니까 그런데 본전을 뽑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많은 분들이 평소에도 먹고 있을 것 네. 같은데 이런 생각이 사실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이 자연스러운 생각이긴 한데 이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를 봤을 때 우리가 같은 양의 이익과 손실이 있다고 할 때 이제 손실에 심리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 지폐를 주웠을 때의 마음을 상상해보고 반대로 길을 걷다가 어느 순간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내가 갖고 있던 5만 원짜리 지폐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마음을 상상해보면서 비교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네. 우리가 인간이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반응이기에 이 마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그만두지 못하면서 행복하지 않고 힘들고 어딘가에 갇혀버린 느낌이 들 때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미 불행한 느낌이 들기 한참 전에 문제 신호가 나타났던 경우가 많습니다.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타조 효과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도 문제 신호를 무시하다가 문제 상황이 더 커져버리고 마는 사태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신호가 나타날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제때 그만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때 어떤 신호가 나타날 때 그만둬야 할까요? 그 상황마다 구체적인 예. 신호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 의외로 쉽게 답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 결혼을 약속한 A와 B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귀는 3년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서로의 집안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고 서로 언성이 높아지다가 A가 물건을 집어던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B는 이렇게 폭력성이 있는 사람이었나? 라고 흠칫했다가 한 번뿐이니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날 이번에는 A가 B를 향해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결혼 후에 A의 폭력성이 더욱 심각하게 드러날 위험성이 높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하지만 이게 자신의 상황이 되면 바로 이 매몰 비용의 오류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귀었으니까, 이미 결혼했으니까, 아이도 생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상황을 합리화하게 되기 십상입니다. 네. 그러나 매몰 비용은 회수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가진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몰 비용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고려한 기회 비용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대로 결혼하여 10년 후에도 행복할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또는 결혼하지 않았을 때 10년 후에 행복할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뿐만 아니라 고시든 사업이든 내가 지금 붙잡고 놓기는 어려운데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말씀해주신 그런 사례가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사기를 당하는 분들도 이제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부터 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은데요.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이미 진입했을 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매몰 비용의 오류 같은 인지적인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그만둘 기준, 즉 중단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고시 공부를 시작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3년 안에 몇 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만둔다. 또는 3년 이상 1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그만둔다와 같은 기준을 미리 세우고 시험 준비에 진입하는 겁니다. 예. 또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싸울 때 언성이 높아지고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 또는 개인 신상이나 가족에 대한 것처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나를 속이는 사람은 만나지 않는다.
같은 기준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중단 기준을 세우지 않고 어떤 일이나 관계를 이미 시작해버렸다면 지금 잠시 멈추고 현재 나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기준을 점검하는 것,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기회비용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니까 자신의 기준을 좀 잘 세워서 멈춰야 할 때와 또 계속 나아가야 할 때를 좀 구분을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김지은 상담심리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